우리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어. 숨이 미친 듯이 막혀. 숨을 막 헐떡여. 눈이 안 보여. 진짜 서 있는데 눈앞이 깜깜해져. 정말 검사해보면 검사하면 다 정상이야. 우리가 일생 중에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대부분 다. 연예인, 사업가, 정치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 있어. 광민아, 좀 전문적인 거 하니까 조회수가 좀 나온다. 원래 이걸로 갔어야 됐나?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길거리 상담사하고 내가 그렇게 쪽팔리게 서 있고 이거 다 의미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었던 거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한테 바라는 게 있어. 정신과 질환에 대한 그래. 쉬운 설명. 근데 너가 이제 장점이 이제 그런 거를 어려운 걸 좀 쉽게 또 이렇게 재밌게 잘 얘기해 주잖아. 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가방끈이 짧지 않다는 거. 그 얘기는 그만해. 너 완전 전문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뭐야? 공황장애가 한자로 보면은 공포할 때 공, 두려워할 공자를 쓰고, 황은 어리둥절할 황이야.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두렵고 어리둥절하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신체 증상에 의해서 두렵고 어리둥절하다.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거야?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이 반복하는 거야. 공황 증상이 마치 물밀듯이 밀려오는, 내 안에서 폭발하듯이 공황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걸 공황 발작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증상이냐 하면 우리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어. 100회 이상 막 미친 듯이 심장이 뛰고 막 숨이 미친 듯이 막혀. 숨을 막 헐떡여. 그리고 식은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 그러면서 온몸이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막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거야. 기본적으로 공황 발작이 생기면은 사람이 나 무슨 진짜 심각하게 큰 병에 걸렸구나. 내 심장이 뭔가 이렇게 심근경색이나 뭔가 죽을 병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 그러면 뭘 부르겠어? 구급차. 119를 부르지.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119를 불러서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다 보면 증상이 좋아져.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해보면 검사하면 다 정상이야. 그게 공황 발작이야. 공황장애가 공황 발작이야? 아니지. 공황 발작이 우리가 일생 중에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대부분 다. 통계적으로는 40~50%가 경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황 발작을 나는 솔직히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다고 생각해. 평생 중에 한 번은. 한 번 그냥 해프닝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황 발작이 시도 때도 없이 와.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언제 올지도 몰라. 그 만약 운전하다가도 온다고 생각해봐. 운전 못해. 차 갓길에다 세우고는 119 불러야 돼. 내가 막 일을 하고 앞에서 무슨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고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래 봐. 그러면 이거 완전 다 망가질 거 아니야. 내 일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이 너무 크게 안 좋아지잖아. 대부분은 신체적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증상이 신체 증상이잖아. 공황 발작은 기본적으로 신체 증상이야.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냥. 이유도 없어. 되게 무서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과로 오기 전에 여러 병원을 전전해.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공황 발작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내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영화 보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데려다 준다고 지하철을 딱 타서 가고 있는데 공황 발작이 온 거야. 내가 토할 것 같고 심장도 빨리 뛰고 막 숨도 가빠지고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내 얼굴이 진짜 창백해졌나 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날 딱 보더니만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안 괜찮아. 죽을 것 같아. 안 되겠다고. 내리자고. 찬바람 좀 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걔가 나를 이렇게 약간 부축하듯이 해서 내려서 밖으로 나가서 찬바람을 쐬니까 좀 좋아졌어. 그때는 내가 공황장애인지 몰랐지. 그러니까 공황 발작인지 몰랐지 그거를. 그러면 그냥 뭐 설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잘못 먹었나? 내 몸 컨디션이 뭐가 안 좋나? 근데 만약에 잘못 먹었으면은 뭐 계속 화장실에 간다거나 뭐가 있었겠지. 근데 한 30분쯤 있으니까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뭐지 그냥 뭐 잘못 먹었나 보다 하고 난 넘어갔지.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정신과 공부를 하고 공황장애를 배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공황 발작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 이후로는 없었어? 있지. 또 제일 심한 건 이런 거였지. 내가 인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인도는 약간 그 인도의 힌두 종교 자체가 약간 보면 험하잖아. 막 동물에 뭔가 약간 이렇게 악마 비슷한 상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신전이라는 데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소떼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원숭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사람들 거기서 이상한 향 피우고 있고 뭔가 좀 기분이 묘해, 불편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아까 전처럼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쁜데 이번에는 어떤 증상이 같이 있었냐면은 눈이 안 보여. 에? 진짜 서 있는데 눈앞이 깜깜해져. 정말. 난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암흑 같은 게 딱 찾아왔다가 5초 지나고 나면 다시 보여. 좀 있다가 다시 완전 암흑이 돼. 눈앞이 깜깜해지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 와. 그래서 아시는 분, 그러니까 같이 계신 분들한테 먼저 사원 들어가고 나는 이 사원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내가 다행히 나 공황장애가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아니까 비상약을 가져갔어. 약을 먹으면 괜찮아? 그 약을 먹고 나니까 좀 빨리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지. 공황장애 증상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공황 증상이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지. 불안. 내가 그 썸 타는 상황에서 난 긴장이 있잖아. 혹시라도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얘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겠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인도 사원. 내가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좀 있잖아. 우리 집안도 그렇고. 근데 거기 그 사원을 갔을 때 그 이상한 기운이 일단 내가 좀 불편했다 그랬잖아. 그럼 문화가 이제 너한테 어. 이질감이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야. 그 불안이 순간 나의 신체 증상을 자극한 거야. 우리의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거든. 신경계 중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 상태, 전투 모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몸 자체가 약간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걸 교감신경이라 그래. 부교감신경은 휴식 모드야. 우리가 잠을 잘 때, 좀 쉴 때, 느긋하게 있을 때 이때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거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 근데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해버리면 교감신경에서 자극하는 모든 그 우리 몸의 영역들이 다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근데 공황장애의 일단 증상은 신체 증상이지만 공황 증상의 원인은 불안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몸이 뭔가 이상 작동을 해. 어째 나 큰 병 생겼나? 라는 그 생각을 순간 하면 신체 증상이 또 뭘로 바뀌냐면 불안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이 불안이 공황 증상을 또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기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공황 증상을 유발해. 그러니까 내가 공황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 공황 발작이 너무 두려웠어. 너무 힘들었어. 그 공포가 있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들 많은 공간에 딱 갔는데 나 공황증상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와. 그래서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는 이 예기 불안을 줄이는 데 목적을 많이 둬. 공황장애가 오는 걸 내가 막을 순 없잖아. 그럼 어느 순간 그냥 불쑥불쑥 오니까 막을 순 없지만 이 공황장애가 오더라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가 되면 내가 불안하지 않지. 그치. 공황장애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도 내가 지금 비상약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예방적으로 먹어도 되고 설령 공황장애가 살짝 올려올 때 그때 그냥 먹으면 돼. 그러면 통제가 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예기 불안 자체가 주는 거야. 공황 증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안심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공황장애 약 먹으면 그냥 괜찮아지는 거야? 공황 증상은 좋아져. 왜냐면 신경안정제야 대부분.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우리의 그 불안 자체도 떨어지면서 교감신경을 다시 좀 낮춰줘. 그러면 이제 약 먹고 한 5분 10분 지나고 나면 좋아지지. 근데 이제 의존성이 있으니까 신경안정제로만 조절하는 거는 좀 한계는 있기는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약을 사용하지.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 계열의 약이야. 세로토닌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약간 여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거든. 마음의 갑옷이라는 표현도 난 가끔 쓰는데 내가 갑옷을 든든하게 입고 있으니까 다소 불안할 만한 사건들이 주변에 있어도 얘가 보호를 해주는 거야, 일정 부분. 그래서 세로토닌을 조금 보완해주는 약을 같이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게 연예인들은 이제 뭐 녹화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만약에 그 증상이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큰일 나지. 그래서 공황 장애가 많이 생기는 직업이 연예인, 사업가, 정치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 불확실성이야. 직업의 불확실성. 이게 뭐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잖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자극해 버리는 거야. 내가
최근 5년 상간에 공황장애가 가장 심했던 적이 있어. 언제일까? 나 이거 병원 시작할 때. 아. 내가 그 전까지는 대학 교수 한다고 뭐 연구하고 대학에서만 있었잖아.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진짜 내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 아니야. 너도 어떻게 보면 사업까지. 사업가가 된 그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불확실성이 확 커져버렸지. 나 이거 병원 시작할 때 공황장애 엄청 심해졌어.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즉 공황장애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나약한 사람이어서, 혹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는 상황에 처하면 불안이 자극되면서 우리 신체가 반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의 공황 증상은 다 경험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공황장애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 우리가 불확실성이 생기는 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불안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생기고, 이 불확실성이 어떤 거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냐 하면 욕심 때문에도 생겨. 내가 이 맑은 눈의 광민이라는 이 채널을 잘 하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고, 막상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거지. 근데 욕심이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내 삶의 어떤 방향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의미잖아. 그럼 그건 긍정적인 거지. 그치. 내가 만약에 몰라 맑은 눈의 강민 되든 말든 뭐 상관없어 이러면 나는 불안할 일도 없고 불확실도 없고 공황 증상도 안 생길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난 잘하고 싶거든. 그래서 나는 아마 정말 은퇴하기 전까지, 은퇴한 이후에도 그럴 것 같은데 공황 증상을 달고 살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다 버리고 그 속세를 떠나고 자연으로 들어가고 다 욕심 없이 그러면은 병도 없고 그렇지. 다 내려놓으면 불안도 줄고 불확실성도 줄고, 그 대신에 인생이 재미없을 수는 있겠지. 우울로 갈 수도 있어. 여기로 가는 병이 있고 저기로 가는 병이 있네. 어디를 가더라도 정신과적으로 힘든 상황들은 다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잖니. 맑은 눈의 광민 이 안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치.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한테 뭐 치료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런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 거야. 오, 좋아. 마무리가 괜찮지, 그지? 마무리 좋은데?